삼성, LG, SK, 현대자동차 직급이 단순화되거나 아니면 직급을 안 붙이는 중간이 사라졌어요. 중산층이 없어진다라고도 얘기해요.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오퍼레이터들의 임금은 상승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자 임금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C레벨 한 명이 예전 중간관리자 100명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100명의 급여는 아니죠. 10명분은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사실 평범한 사람들, 네. 사라진 중간관리자, 오퍼레이터들, 네. 일을 수행하는 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 양극화를. 예, 오늘도 우리 세바시 강연자 한 분 모셨습니다. 2013년인가요? 네. 네. 세바시가 이렇게 뭐 경제, 뭐 경영, 네. 회계 이런 거 잘 없는데 아주 귀한 그 강연을 해주셨던 분입니다. 2013년 회계지능에 관련된 네. 세바시 강연으로 우리 아주 큰 조회수를 모았던 인기를 끌었던 인사이트 파트너스의 강대준 대표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대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인사이트 파트너스는 지금 하시는 회사의 이름이고, 네, 그렇죠. 네. 원래는 이제 삼일 본업은 회계사, 네, 회계사죠. 회계사, 뭐 세무사, 네, 컨설팅, 자문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네. 이 C의 유전자, 이 C의 유전자라는 아주 낯선 타이틀의 책을 네. 썼습니다. 제갈현열 씨랑 네. 함께 썼는데요. 일단 뭐 제목이 좀 낯설어요. C의 유전자, C의 유전자 생물 바이오에 관련된 이런 거. 아니면은 뭐 그 컴퓨터와 관련한 언어라고 생각을 많이 C 플러스 뭐 C, 예. 뭐 C# 뭐 이런 언어. 언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뒤에 잘 안 보이지만 표지에 보면은 여러 타이틀이 적혀 있어요. 타이틀이 CEO, CEO. 예, CEO. 그다음에 기술적인 테크놀로지 보는 CTO, 그다음에 마케팅을 총괄하는 CMO라든지 여러 가지 타이틀이 적혀 있는데 여기 타이틀 앞에 들어가는 C가 치프거든요. 치프죠. 예, 치프. 추장. 추장, 부족장이더라고요. 네. 또 커맨드랑은 또 다른 맞아요. 치프라는 용어를 썼는데 부족장을 뜻하고 있고 기업이든 아니면 사업체든 어떤 조직이든 헤드가 있잖아요. 어원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치프와 헤드, 그 리더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자잖아요. 최고의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왜 이거를 지금 하냐라는 건데 여러 가지 시대가 변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CEO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그때 많이 C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이 C자 붙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한 사람 처음에는 그 의사결정자가 한 명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예전에 그 슈퍼맨들이 있었죠. 창업자들. 슈퍼히어로들.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병철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 같은 슈퍼히어로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트렌드가 바뀌고 다변화되는 시장에서 그리고 전략도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됐고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C레벨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 기업을 이제 성장시켜 나가는 가운데 각 분야에 네.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C를 붙여서 네. 마케팅, CMO. 네, 맞습니다. 뭐 요새는 또 창의력 책임자도 있잖아요. 크리에이티브 그렇죠. 오피서, CCO. CCO. 이렇게 하기도 예. 하고. 사실은 더 많이 분화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계속 분화가 되니까 CXO다. X가 그 우리 계속 미지수처럼 계속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책을 왜 쓰게 된 건가요? 항상 신입사원들 여러 기업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교육을. 강의도 하고 자문도 하고 그러다가 신입사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요즘에는 특히 그래요. 직장을 다니는 게 답이냐 그쵸.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신입사원들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뭐 과장님, 사장님들도 그러시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대기업 임원들 좀 이제 퇴사 직전 임원분들이 앞으로 창업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고문으로 많이 가겠는데 이제 창업을 많이 생각하셔서 가서 좀 컨설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와, 사회생활 1년차 초년생들이 하는 답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창업을 하면 내가 경영자가 돼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난 경영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 이제 1학년이다. 뭘 배워야 되냐. 그래서 이게 똑같구나. 이게 우리가 어떤 직급이든지 어떤 경력이 있든
C의 유전자, 그래서 유전자라는 게 물려주는 그런 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학습과 어떤 특성을 잘 파악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구나. 후천 형질. 예. 그리고 이거를 또 물려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알고 있는 미리 개발한 부모님이라면은 자녀들에게도 이 C의 유전자를 이제부터는 정말 물려주는 일을 해야겠구나. 예전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렇죠. 이런 책들이 보면은 부도 물려주는데 꼭 재산만 물려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러한 특성들 또 습관 이런 것도 우리는 물려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담고 이제 있습니다. 명확해졌네요. 이게 뭐 네. C의 유전자, 뭐 C 레벨의 뭐 이런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어떤 기업의 네. 뭐 임원들, 임원 대자 뭐 뭐 이런 얘기는 경영급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네. 신입사원부터 네. 그리고 은퇴를 앞둔 사람까지 네. 뭐 직장인은 뭐 물론이고 맞습니다. 또 네. 이걸 자녀 교육에도 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유전자를 유전자를 물려준다는 네. 게 마인드셋을 마인드셋이에요. 그렇죠. 어떤 예. 기업가로서의 가치, 네. 기업가 정신도 좀 네. 알려주고 네. 그거는 되게 네. 중요한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식을 넣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네. 우리 그 진아영 교수님이라고 네. 여기 또 나오신 분이 있는데 음. 그 아이에게 가치와 네. 마인드셋을 가르쳐 주는 게 네.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이게 부모 역할도 할 수 있는 책이었군요. 책을 이제 잠깐 네. 근데 보자마자 네.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하는 게 네. 딱 하나 있는데 중간이 없어진다. 중간 관리자가 사라지는 그죠. 시대. 그러니까 역량이 양극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지금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대기업들에서도 직급이 단순화되거나 아니면 직급을 안 붙이는 대리, 계장 없어요. 매니저, 뭐 무슨 맞아요. 프로 맞아요. 이런 말을 쓰거든요. 아니면 님, 예. 아니면 님. 연구원도 많이 쓰더라고요. 예, 뭐 선임, 뭐 이렇게 아니면은 직책이 팀장, PM, 프로젝트 매니저 직책 위주로 많이 바뀌는데 롤 중심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직적으로 있던 기업이 이제는 의사 결정자 중심으로 헤쳐 모여서 거기에 다 하나의 프로젝트화되는 그런 형태로 기업들이 조직 구조를 바꾸고 있는 시대입니다. 중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중간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중간이 사라지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나를 밀어 올려주는 사다리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3년 지나면 대리가 되고 또 3년 지나면 과장 진급 대상자에 대해서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은 진급을 하죠. 승진 진급. 예, 승진을 하고 또 연봉이 마치 호봉처럼 이렇게 뚝뚝 올라가는 그런 맞아요. 체계였는데 이제는 같은 동기 같이 입사했어도 연봉 차이 있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계속 오퍼레이터처럼 수행자 역할을 하는데 아니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적극적인 제안을 통해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맡게 돼서 의사결정을 하는 동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업이 어느 게 더 효율적일까를 바라봐야 돼요. 요즘 저성장 시대에 빠르게 변해가는 뉴 노멀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때 수직 구조는 경쟁력이 없어요. 그거를 이렇게 기업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제일 먼저 알죠. 이제는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중간 관리자가 왜 많아졌나라고 생각해 보면은 보통 중간 관리자가 생기면은 중간 관리자에 또 중간 관리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관료 조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경제가 막 성장하고 시장이 다 확대되고 뭐 경제 성장률이 몇십 프로 될 때는 그럴 수 있죠. 확대되니까.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무능한 경영자가 있어도 중간 관리자들이 받쳐주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는 경영자가 똑똑해지고 있거든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경영을 하다 보면은 보고를 중간에 있는 사람이 받아서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직접 자기가 다 컨트롤 해버리거든요. 그럴 만한 시대가 왔고요. 또 모바일로 웬만한 게 다 통제가 되고.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바뀌는 이유는 더욱더 예상하기, 예측하기 힘든 트렌드가 빠른 시대가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바뀌고 있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니 똑같아요. 저희는 뭐 직급 호칭 뭐 하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하는데 그거를 지금 입사하는 신입사원들도 똑같다고 느낄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게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중산층이 없어진다라고도 얘기해요. 왜냐면 임금이 의사결정자에게 다 몰리고 보통 얘기한 디렉터에게 다 몰리고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오퍼레이터들의 임금은 상승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자의 임금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의사결정자의 대부분 이제 C레벨이기 때문에 뭐 CEO든 그런 CEO의 연봉이 계속 높아지는 통계가 보여지는데 그거를 사회적으로 이건 너무 착취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C레벨 한 명이 예전 중간관리자 100명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100명의 급여는 아니죠. 10명분은 더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더 합리적으로 진화되고 있는 현재 기업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화를 안 할 것이냐, 단지 진급만 바라볼 것이냐. 그 말이 좋더라고요. 예. 진급이 아니라 진화다. 예. 네. 그죠? 왜냐하면 진급은 시대가 또는 정해진 시스템이 나를 진급시켜 줬는데 이제는 스스로 진화하지 않으면은 도태가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럼 사실 평범한 사람들, 네, 사라진 중간 관리자, 오퍼레이터들, 네, 일을 수행하는 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 네. 양극화를, 이 네. 역량의 양극화, 즉 네. 부의 양극화까지 네. 이어지는 이 상황을. 네. 오퍼레이터가 없으면 기업이 안 돌아가죠.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죠. 상황에서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터가 안 좋다 이런 얘기 안 하는 건 좋다는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데 근데 일부 오퍼레이터 분들은 물론 오퍼레이터 분들은 이게 제가 대중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신입사원 때 오퍼레이터였으니까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 너무나 고맙고 지금은 너무나 고맙지만 변동성에 노출되는 거예요. 이 변동성. 예를 들어서 지금 코비드 상황에서 코로나 지금 상황이 이제 이후에 우리가 상황을 생각해 보면 기업이 재택근무를 많이 실험적으로 또는 강제에 의해서 또는 자발적으로 수행을 했죠. 그리고 나니까 예전과 다르게 그 출근하는 직원들 또는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한 번 정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장이 한 번 열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롤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좀 변경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기업들은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직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인력 구조 효율적으로 바꿀 수 없을까? 그럴 때 가장 먼저 리스크에 노출되는 거는 그분들이 있는 거죠. 오퍼레이터, 일반적인.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의 변동성에도 완전하게 노출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투자라든지 아니면 경제에서 리스크를 정의할 때는 변동성이 리스크거든요. 그 비트코인이 위험하다 하는 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돈도 벌 수 있지만 잃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죠. 폭락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변동성을 다 리스크로 측정을 하는데 그 리스크에 노출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회사에서 나는 뼈를 묻겠다, 나는 오퍼레이터 인재상에 맞게 잘 수행했어. 근데 그 회사 자체가 없어지면은 나도 같이. 그리고 또 어떤 직무와 관련해서도 난 그 직무에서 너무나 잘 수행하고 있어. 근데 그 직무가 요즘 화두가 또 AI라든지 여러 가지로 막 확확 바뀌죠. 바뀌는데 그 직무가 거기에서 대체가 돼버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를 고민을 정말 치열하게 해야 되는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전문 경영했던 회사나 아니면 저희 회사 바라봤을 때 많이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직원분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임원분들, 많은 직장인분들, 그리고 또 창업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퍼레이터들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여기서는 필요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예. 내가 이 오퍼레이션을 뭐 잘할 수 있게 네. 뭐 자기 개발을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C의 유전자를 우리가 네. 탑재하는 게 이 책의 이제 네. 가이드고 네. 목적이잖아요. 네. C의 유전자를 네. 탑재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일을 할 때도 제가 두 가지로 나눴는데 오퍼레이터로서 일을 하더라도 수행자로서 일을 하더라도 수동형이 있고 능동형이 있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수동형은 정말 말 그대로 지시된 대로만 일을 하는 상황이고요. 능동형은 그 안에서도 내가 뭔가 적극적인 제안 또는 적극적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학습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선 보는 여러 가지를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애티튜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는 양극화된 시대에서 그거를 한 단계를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퍼레이터들이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예. 딱 보이긴 해요.
네, 그쵸. 적극적이냐 예. 아니면 수동적이냐 네, 이렇게 뭐 스스로 막 이건 어때요? 네,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이거 해주세요. 뭐 네.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네. 그냥 이제 묵묵히 네, 이제 기다리고 있는 네. 업무 지시를 그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이제 전자군요. 네. 적극적인 오퍼레이터.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식을 하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 공식은 가치에 대한 공식입니다. 가치. 예, 가치, 밸류에 대한 공식이고 지금 말하는 공식은 들어보면 너무너무 쉬운데 여러분들이 아는 주식을 평가하든 부동산을 평가하든 또 나의 가치를 평가하든 다 적용되는 그 어떤 공식이에요. 것의 가치든 네, 경제적 기반에서 어떤 네. 것의 가치든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공식이군요. 네. 이 공식은 결국 가치라는 거는 과거 시점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미래에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기업이다라고 칠게요. 그 기업이 미래의 현금 흐름을 얼마나 창출할 것인가가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그 현금 흐름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면은 가치가 높겠죠. 한마디로 저에게도 적용해 보면은 나의 가치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급여 아니겠어요? 급여 또는 사업소득 그런 건데 그 사업소득 급여에 관련한 그 연봉이 올라가면 그게 누적돼서 현재 나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앞으로 돈 많이 네. 벌 사람이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금방 눈치채시겠지만은 그러면은 미래에 내가 한 3년을 정말 10억씩을 벌게. 3년을. 그럼 10억을 벌고 그 다음에는 너무나 이제 뒤에가 안 보이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직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돈을 벌지만 그런 거는 그런 유의 그 일은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장기적이지 리스크. 못하니까. 그래서 항상 보야 되는 건 이제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 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얼마나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것이 리스크가 있는지 리스크를 다시 정리해드리면 변동성. 아까 변동성도 예, 포함이 되겠죠. 변동성이 내가 있어요. 또 아플 수도 있잖아.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리스크가 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분모에 분모에 있어요. 있으니까 분모에. 리스크가 낮아질수록 나의 가치는 가치는 올라가죠.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이 리스크를 낮추는 거는 낮추다 보면은 이게 선순환을 하는데 리스크가 낮아지면은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리스크 측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퍼레이터는 리스크에 노출이 돼 버려요. 회사에 대한 리스크, 심지어 그 직무에 대한 리스크, 기술에 대한 리스크, 변동성에 다 노출이 돼서 온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리스크가 이 책에서는 할인율이라는 아주 예. 참신한 용어로 우리한테는 네, 그쵸. 표현이 됐는데 왜 리스크 할인율 이거 뭐 어떻게 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할인율이 결국은 뭔가요? 미래에 내가 벌어들일 소득이 쭉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현재 가치로 봤을 때는 그 리스크를 감안한 할인, 디스카운트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인율이라는 거는 내 가치를 낮추는 낮게 거예요. 낮춰주는 거죠. 할인율이 높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리스크가 큰 거고 현재 나의 가치는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할인율을 우리가 낮출 수 있다면은 만약에 할인율을 극단적으로 낮춘다면은 내가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이 크지 않더라도 현재 나의 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를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예. 내 삶의 할인율을 네, 낮추자. 그거를 책에서는 초월하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초월하자. 초월하자. 그리고 C의 유전자가 있는 분들이 그거를 초월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했더라고요. 아 그러면 C의 유전자의 핵심 네. 가치, 핵심 네. 특성은 할인율을 낮추는 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성과를 거두는 네. 사람들이군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군요. 예. 이거 뭐 간단하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우리 내 삶의 할인율을 낮추는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할인율을 낮출 수 있습니까? 제가 특성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이 특성이 뭐 예를 들면 버버리 옷. 안젤라 에렌츠라는 여성 CEO가 버버리의 수장이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브랜드라고 하면은 누가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버버리가 지금 명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명품 반열로 다시 올린 거예요. 버버리가 너무 올드해져가지고 동네 할인 마트에서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좀 영국에서. 이게 좀 예. 떨어졌었군요. 네. 근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 가지 디지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적극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버버리를 어디서 파냐면요. 예를 들면
유튜브나 트위터에서 패션쇼를 여러 가지 생중계를 하고 딱 끝나면은 바로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이 아니라 벌써 한 10년 전에 그걸 했어요. 아, 요즘 뭐 네. 비디오 커머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걸 이미 오래전에. 했어요. 버버리가 명품으로 다시 하고 젊은 사람이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이미 다 만들어 놔가지고 부활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어디로 이직했냐면은 애플로 이직했어요. 아, 패션 회사에서 완전 IT. IT로. 애플에서 리테일 사업을 총괄하는 거예요. 근데 리테일도 온오프 리테일 다 총괄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로수길에 가면 애플 스토어 있잖아요. 그쵸. 거기 오픈할 때 이분이 와서 다 오픈하고. 아, 우리 한국에 와서. 근데 생각해 보면은 팀쿡 같은 경우에도 SCM 전문까지 리테일 전문가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매장이라든지 또 소비자 경험이라든지 고객 경험에 대해서는 모르지. 명품을 하면서 그걸 디지털화 시킨 사람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데려와서 애플 스토어를 그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고객 경험을 잘하게 한 다음에 변화되는 거를 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랑만 얘기를 했대요. 팀쿡하고만. 예, 그럼 이분은 보면은 리스크를 초월한 건데 예를 들면은 버버리라는 아주 훌륭한 회사에서 영국에서 제일 많은 연봉을 받던 여성 CEO였지만 이직한다고 하면 연봉이 오르겠어요, 낮아지겠어요? 올라야. 예, 오르겠죠. 또 애플인데. 애플인데. 예, 더 올라가면 스카우트 됐지 않아? 당연히 됐을 거고. 그러면서 또 이분은 전 세계의 애플 스토어를 관장하고 그거를 온라인으로 연결을 하는 디지털하는 거를 통해서 지금도 쓰고 있는 제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산업을 초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이제 어머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우리가 많이 시키잖아요. 그것도 리스크를 좀 줄이려고 리스크를 하는 줄이는 거지. 거예요. 예. 또 파이썬도 하나의 강의도 듣고 공부도 하는 이유가 어떤 분들은 나는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파이썬을 해. 그러면은 내가 이미지화 한 거를 바로 디지털로 구현을 하고 그게 어떻게 소비자한테 하는지 모바일로 보여주는 것까지 구현하니까 직무를 또 초월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자꾸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아, 그 리스크를 낮춘다. 할인율을 낮춘다는 거는 결국은 네. 뭘 배우는 거네요? 그게 학습하고 상당히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서 진화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꾸 내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그렇구나.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꼭 비단 지금 취업준비생이나 또는 신입사원에게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는 120세까지 사실 거잖아요. 제가요? 네. 재수 없으면? 그런데 또 다른 인생이 계속 펼쳐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진화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역량, 그래서 유전자를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이 유전자는 사실은 그러면 습득하는 건데 네, 학습해서, 네, 경험해서, 네, 배워서 이렇게 네. 되는 거군요. 네, 그 직급을 없애고 있는 대기업의 그 아주 똑같은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학습을 엄청 시켜요. 맞습니다. 직장인들한테. 네. 일하기도 바쁜데 네, 계속 뭐 네. 배워라, 네. 뭐 등록해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이유군요. 그럼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캐치하는 분이 있고 캐치 못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틀어놓고서 지나가는 분이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가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회사에서 이렇게 해준 강의를 예. 근데 그거를 다 모니터링하지 않을까요, 회사는? 당연히 하고 다 추적하고 있어요. 그렇죠. 데이터 모으는 예. 기술이 그럼요. 발전했으니까. 그럼요. 자, 그러면 일하는 것도 힘들고 네. 이 오퍼레이팅 하는 것만도 힘든데 네. 뭐 또 공부까지 하라고 세바시 봐라 네. 막 귀찮게 하잖아요. 네. 자, 여기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네.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이야 네. 알아서 잘 하고 네. 그걸 좀 귀찮게 여긴다거나 네.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지 질문을 하는지를 좀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도 단편적으로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 매출이 왜 떨어졌어? 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매출이 떨어졌다고요. 또 사장님 화나겠네. 예. 이런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예. 항상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매출이 떨어졌어요. 그거는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이번엔 좀 트렌드에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재고를 어떻게 하라고? 폐기하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시장에서 먹힐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다음에 이렇게 안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계속 이어쓰기를 해야 되는 습관을 질문을 이어서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에
답을 계속하면서 네. 나가야 자기가 실패로부터 배우고 네. 좀 뭐 성공했으면 또 성공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군요. 그래서 책을 쓰면서 많은 C레벨 분들을 만났는데 C레벨 분들의 공통점이 호기심이 너무 많고 자기 만족이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계속 뭔가를 탐구하고 배우려고 하고 하다못해 운동을 하더라도 더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신속성, 결단력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봐도 실패 확률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지만은 의사결정을 했냐 안 했냐,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실행을 했냐 안 했냐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해요. 아,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잘 됐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운이 좋아서 잘 됐다는 거는 그 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어떤 서비스든 제품이든 하다못해 어떤 앱이든 이런 거를 개발해 놨으니까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실행을 못했으면 뒤에서는 너무 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 라고 하는데 운이 좋았어, 절대 그런 얘기를 운도 만드는 거죠. 운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빠른 결단력에서 오는데 이것조차도 하나의 C의 역량 중에 들어가죠. 그렇군요. 정리하면 이제 C의 역량, C의 유전자는 일종의 역량인데 네. 이제 뭐 직업을 업을 가진 사람이든 삶을 사는 사람이든 우리의 그 가치를 높이는 거는 결국 거기에 네. 포함되는 리스크들, 네. 그런 변동성들을 확 줄여버리는. 네. 근데 이 줄여버리는 최고의 그 방법은 네. 배우는 거고, 네. 그죠?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고, 네. 그리고 자기가 답을 네. 내는 거군요. 그래서 저희가 세바시 인생 질문이라는 책을 내서 네. 지금 이 책과 경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저희는 뭐 아니에요? 장기로 보고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는 예. 경쟁이 아니라 네. 같이 그 가는 그래서 책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장악을 해야 된다. 장악. 예. C는 장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한 얘기를 상대방이 안 들어주고 어떤 부서에서는 내가 한 의견을 묵살해서 저는 이거를 실행 못한 거예요라고 핑계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압도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 내용을 설득을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협상에서 졌을 수도 있고. 결국은 장악력이라는 게 상당히 또 중요한데, 정치라는 게 있잖아요. 사내 정치도 정치거든요. 근데 사내 정치가 뒤에서 뒷담화하는 게 정치가 아니에요. 뒷담화 그보다는 정확하게 나의 내가 원하는 거를 기업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보여주는 뭐 그런 게 또 정치가 될 수도 있는데, 정치라기보다는 일종의 협상이라고 협상. 표현하면 되겠네요. 예, 협상. 예. 또는 뭐 처세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는 사내 정치가 하나의 과목이에요. 예, 정치를 배워요.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우리가 자동차도 똑바로 이렇게 얼라이먼트가 돼야지 가잖아요. 타이어, 바퀴가. 바퀴. 그런 것처럼 어떤 조직이든 어떤 회사든 조직이든 조직의 목표가 다 있잖아요. 원하는 거. 그렇죠. 그 목표랑 나의 목표를 일치를 한번 시켜보는 게 어떨까라는 거예요. 네. 회사의 목표와 내가 직장인이라면 네. 나의 목표를 얼라인먼트 시킨다. 네. 지금 세바 씨가 잘 되셔야 우리 대표님도 잘 되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완전히 일치돼 있죠. 저는 그렇습니다. 네. C의 유전자가 있으신 거죠. 근데 그거를 일치하기가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냐라고 하는 직장인도 있을 거예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 뭐 내가 좋아지는 거 아니지 않냐. 네. 뭐 우리 회사가 좋아진다고. 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내가 나의 목표랑 회사의 목표가 일치될 때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나는 여기서 회사를 떠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회사를 떠나려고 회사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회사가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정진을 하게 되면 내 역량이 쌓아져서 그게 공통적으로 나를 또 하나의 리스크를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한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예를 들면 회사를 옮겨갈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너무 잘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축구가 재밌어서. 재밌어서. 레알 마드리드 가려고 열심히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제 큰 오퍼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근데 토트넘은 그게 싫을까요? 이적료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골을 넣어주는데 승리를 하게 해주는데 우승을 하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토트넘의 목표와 목적과 손흥민의 목표가 완전히 얼라인먼트가 얼라인먼트가 돼 있는.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뭐 배달의 민족 저번에 한번 사무실 가니까 여기서 역량 쌓고 떠나라. 최고가 돼서 떠나라. 최고가 돼서 떠나라.
라는 글이 적혀요.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현 시대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가 되려면 그 회사, 내가 속한 조직의 목표와 네. 나의 개인적 업을 하는 자로서의 개인의 목표가 얼라이먼트 돼야 되는 거군요. 정렬돼 있다. 정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고, 최고가 되는 거군요. 관리회계에서는 목표 일치성 이런 그렇군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 회사 일 하면서 네. 뭐 이렇게 딴짓 한다고 그러잖아요. 딴짓. 딴짓 하면서 이제 뭐 이게 왜냐하면 나랑 목표가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딴짓하고 여기는 약간 아까 네. 말한 우리 수동용 오퍼레이터로서 네. 존재하고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의 역량이 네. 커질 가능성은 적어지는 거고 그럼요. 리스크는 더 커지는 네. 그걸 다 모니터링 되고 있는 시대거든요. 또 어제 모 대기업에서 부사장님을 하시다가 퇴직해서 자문역으로 있는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 놓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했더니 모 지역에 이게 강남은 아니에요. 강남은 아니고 어떤 지역에 자기 자녀 거기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랑 가까운 곳에 집을 사기 위해서 거기에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른 데 집을 샀으면 그때 기회가 많았는데 상실감이 너무 크다는 거죠. 부동산 여기는 안 가치가. 올랐다, 여기는 안 이거구나. 올라온 거예요. 상대적으로. 올리긴 올라서 상대적으로 안 오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근데 말미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회사 열심히 생활했어. 그 나는 부사장도 했고 이렇게 나와서 그 친구들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자녀들이 이제는 뭐 좋은데 취업도 하고 그래서 자기는 만족한다. 라는 게 저는 그 후자가 더 멋있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나 정말 돈 벌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뭐 이 표현 좀 그렇지만은 졸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졸지의 부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과연 나의 유전자가 바뀌었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희는 뭐 필연적으로 세금 업무를 하다 보니까 부자가 돼서 불행해지는 경우는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 많군요. 너무나 많은데 보겠군요. 근데 이런 유전자가 개발돼서 그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과 또 본인의 그런 그 정도로 저한테 말씀하실 정도면은 자녀들에게도 상당히 많이 이제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삼성 장군님 삼성 장군 님의 중이신데 삼성 장군. 삼성 별 3개. 별 3개. 삼성전자인 줄 알았네. 장군님이 작년에 전역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법인을 만드시고 여러 이제 회사들을 도움하는 컨설팅 회사를 창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경영자신 거예요. 하나하나 세금 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동안은 너무나 부관부터 시작해서 사단장도 하셨으니까 2만 명 넘는 부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혼자 1인 기업을 하세요. 근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물 안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C의 유전자 선물해 드렸는데 계속 줄을 쓰고 한 거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줄 친 거를. 줄 치는데 메모를 자꾸 달아요. 근데 누구한테 이렇게 메모를 써서 보여주려고 하셨더니 고등학교 2학년인 자기 딸한테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고 딸이 여기서 본 거를 또 메모를 적어서 이 책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면 또 거기에서 메모를 달아서 하는 게 자기는 그 습관이라는 어떤 책을 하든지 딸과 같이 책을 본대요. 그거는 정말 C의 유전자가 있는 C의 유전자가 군인이셨네요. 있는 군인이시니까 지금 사업도 번창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갖고 군에서 일을 하다가도 퇴직해서 또 기업을 해도 잘하시는 거네. 지금 수많은 곳에서 오퍼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사실은 어떤 물질적인 뭐 중요하겠지만 이 유전자를 갖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긴 삶의 행복을 담보해 주는 거라는 얘기군요. 그리고 제가 투자 관점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주린이라고 주식하는 어린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린이? 주린이. 근데 요즘에 신입사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광풍처럼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막 가죠. 그거 이제 모바일로 보다 보면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못하죠. 못해요. 또 비트코인에 투자한 난리 나죠. 가상화폐에 투자한 분들은 이게 실시간 24시간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집중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다못해 뭐 경매라든지 부동산에 투자한 분들도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은 근데 그거를 제가 투자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업무 시간에 화장실에 앉아서 쭈그려서 그 주식 채팅창을 보는 그 게시판을 보면서 나도 댓글에 달고 이거 언제 팔아야 되나 이거를 보는 분이 있다면 나의 시간의 투자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 직장을 다니는 게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답이 없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주식으로 대박난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그냥 우리 주식 고수들 인터뷰할 때 빼고 없죠. 없잖아요. 성공 확률이 3%예요. 3%고 97%가 손실 계좌예요. 예. 만약에 손실을 안 본, 난 투자를 안 한 분들은 그 3% 안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다시 가치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에서 가치를 올리는 것이 지금 일희일비 할 수 있는 주식 투자 해야 되지만 거기에 올인해서 나의 본질적인 투자, 시간의 투자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 진짜 투자? 진짜 투자는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여기서 단순하게 오퍼레이팅 그냥 업무하고 옆엔 주식창 볼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시간에 여기서는 좀 손해볼 수 있지만은 내가 더 적극적으로 회사에 더 제안하고 C의 유전자를 갖기 위한 학습, 공부. C의 유전자를 위한 투자. 네. 그래서 최근에는 주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직장 생활을 우리는 5일 동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말에는 바쁘게 스타트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꼭 창업을 해서 사업자를 내면은 회사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성향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지만은 다른 사업을 볼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초기 기업들의 일부의 투자, 소액으로라도 투자를 해서 IR 하는 그쪽에서 IR이라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들을 보면서 또 트렌드를 익힐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또는 독서 모임을 하는 경우도 많죠. 최근에 이제 주말에 독서 모임하고 뭐 독후감도 써야 되고 심지어 유료로 참여하고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또 네트워킹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하나하나의 역량을 쌓아가는 진화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좀 더 바쁘죠. 근데 바쁜 게 상당한 만족감을 주는 자기에게 투자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세바시 대학. 세바시 대학도 마찬가지. 세바시 대학도 뭐 어저께 막 11시까지 막 강의 듣고 토론하고. 너무 좋다. 그 사실 그 작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투자한 거지. 네. 네트워크 또는 장악하는 여러 가지 요소의 가장 기본은 이게 다 어디서 오냐? 자기애거든요. 자기애. CEO들 보면은 CEO들이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그거는 좀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잖아요. 나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판 관리를 못하는 CEO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창업자 중에서. 그게 이제 뭐 우리 기사로 보는. 기사로 보는. 갑질 CEO랄지 뭐 이런 거. 근데 진짜 C의 유전자가 있는 분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소시오패스 성향이 어떤 경우에 되게 냉철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냉정하고 약간 공감보다는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근데 여기에서 자기애가 있는 분들은요. 이것조차도 초월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나의 평판이 어려워져서 우리 회사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초월해 버리는 거죠. 그 리스크조차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많은 요즘에 신생 기업들이 나오잖아요. 신생 기업들 창업자들 특히 1인 기업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많은 창업자분들이 또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밸류를 높이는 C 레벨을 보면은 그것조차도 초월해서 예를 들면은 이거는 부정적일 것 같다라면은 SNS 활동도 중단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성향이라는 거죠. 그 평판 관리 측면에서 그걸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C의 유전자의 한 부분이 좀 결여돼 있다라고 전 봅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는 거네요. 결국 또. 잘 살아야 돼요. 내가 뭐 경영자든 무슨 뭐 예술가든 이 C의 유전자의 궁극의 이 표현은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서 나의 앞으로의 소득도 늘려나가지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하나하나의 리스크를 줄이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밸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것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시대에 왜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이거를 못하면 나는 그냥 수동적인 오퍼레이터로 좀 남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약간 경제적 관점에서 푸른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친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우리 삶을 행복한 삶으로 어떻게 인도할 것이냐, 그 전략이 담긴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더 현실적인 게 뭐냐면 경제라는 부분 되게 중요하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C의 유전자는 결국은 행복에 관한 이야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재 나의 그 C의 지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아, 나의 C의 지수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C 유전자가 얼마큼 있는지를? 유전자 테스트라고 저는 불러요. 몇 개를, 질문이 몇 개입니까? 질문이 45개입니다. 아, 꽤 길군요. 그럼 네. 이 책을 산 사람만이 알 수 있겠군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 그 인사 담당자분들이 이거를 편하게 그 모바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금 도입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약간 그 성격 검사처럼. 네. 네.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아마 높은 점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뭐 그렇지만은 우리 강대준 네. 원래 회계사였죠. 네. 회계사하고 우리가 그동안 뭐 한 거의 7, 8년 가까이 네. 인연을 맺고 살았지만 C 유전자가 있는 사람 같아요. 본인의 네. 이야기 같아요, 사실은. 네. 어떻습니까? 회계사로 네.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쵸. 회계사가 사실은 뭐 인공지능 시대에 오면 가장 없어질 직업 중에 1순위 뭐 2위였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계사가 이제 약간 기능적 측면으로 네. 좀 강조되던.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오퍼레이터로서 이제 살다가 지금은 거의 이제 C의 유전자를 장착한. 네. 어땠습니까? 그때 회계사에서 네. 이렇게 건너오는 그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저는 2013년에 그 회계를 알면은 비즈니스 세상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잖아요. 그렇죠. 세바시에서. 책이 나왔죠. 책이. 예. 그때도. 책이 나왔고. 근데 그때 또 C의 유전자를 탑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홍보를 시작을 합니다. 영상을 나중에 보세요. 3일 회계법인. 3일 회계법인의 뜻, 아무도 모르는 세 가지에서 최후가 되자. 그거를 갖고 홍보를 하면서 그게 회사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온라인 정렬돼 있었던 거지. 그래서 저희 회장님이 감동을 해서 그 3일 회장님이 그래서 그 영상을 뭐 클라이언트한테도 보내고 우리 세바시가 클라이언트 보내고 저희 직원이 그때 한 4,000명 가까이 됐거든요. 4,000명한테 다 보내고 그래서 자꾸 막 만나는 사람들이 막 알아보고 회사에서도 원래 그분이시군요. 이러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막 인사하고 그러면서 그 체어맨 그 회장님이 주는 상을 받게 됐어요. 그 회사에서의? 네, 회사에서. 너무나 영광스럽죠. 세바시 덕분에. 4,000명 중에서 우수 직원 뭐 이런 걸로. 우수 직원 2명 중에 1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심지어 승진을 6개월 빨리 했어. 6개월 빨리 하고. 발탁 승진. 이때부터는 영업하기 너무 좋죠. 뭐 강의 의뢰도 많이 오고 그러면 회사의 매출도 올라갈 거고 다 회사로 이제 계약이 많이 되니까. 근데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데 칭찬으로 끝나요. 근데 그게 나쁘진 않죠. 승진도 빨리 한 거 아니냐. 어쨌든 자기 역량을 인정받으면서 하여튼 그 조직 안에서의 성과는 계속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좀 넘어서고 싶었던 거군요. 네. 근데 그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한테는 충격이었는데 그렇게 칭찬해 주던 저희 팀, 본부, 임원분들이 갑자기 퇴사를 하시더라고요. 변동성. 저분들은 영원히 있을 줄 알았는데 퇴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퇴사하시니까 제가 밥을 먹으면서 그래도 좋은 회사를 이직을 하셨어요. 근데 밥을 먹는데 내가 이직하려고 얼마나 이거 힘들었는 줄 알아? 뭐 면접 보고 뭐 인터넷 대학원 다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회계법인에서 파트너는 목표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파트너가 되려고 하는데 정작 이분들은 이분들은 파트너가 돼서 뭐 연봉은 많았겠지만 또 이직을 하기 위해서 또 너무 힘든 거지. 경쟁에서 또 조직 생활에서 밀린 거예요. 밀려서 넘어갈 때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나의 10년 후가 저 자리일까? 그럼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본 거군요. 그러면서 준비를 했죠. 2년간. 바로 나오진 않고. 이 이야기가 이 책의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준비를 했군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과평가는 더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회사에서 이게 싫어할 수도 있지만 전에 회사가 나와서도 워낙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이 많으니까 저는 이제 새로 창업을 하게 되면 대기업하고 거래하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회사보다는 그 클라이언트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한 거죠. 근데 그게 회사에서도 좋죠. 손흥민과 토트넘의 관계지. 그리고 나서 저는 뭐 이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하고 정말 자유롭게 일을 좀 많이 여러 가지 산업 분야를 보다가 그러면서 또 좋게 아주 감사하게 모 화장품 회사에서 그렇죠. 그 회계사인데 모 화장품 회사의 경영 대표도
지냈죠. 예, 파파레서피라는 브랜드가 있는 예, 화장품 회사의 이제 대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화장품을 제일 잘하는 회계사가 됐죠. 그 산업 분야를 그때 끌다 피부가 보니까. 좋아진 거고. 예. 그러면서 미디어를 경험하게 되고 광고 또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을 보게 되는데 회계법인에 있었으면은 그런 일을 했을까? 라는 못했겠죠. 생각. 예. 그 자리에서 못했겠죠. 네. 그쵸. 그리고 최근에는 그것 때문에 어느 많은 이제 투자 업무를 도와주는 일을 상당히 많이, 왜냐면 제가 네트워킹이 되다 보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한 다리를 건너거나 뒤쪽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말하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다가 문득 회계법인에 있는 많은 파트너분들을 보면은 그 루트를 못 찾으시더라고요. 연결고리를. 근데 저는 같은 경영자가 되다 보니까 너무나 좋게 됐죠. 그렇죠. 이 과정 자체가 예. 사실은 강 저자님이 C의 유전자를 장착하고 네. 그것을 활용하고 네. 그래서 잘 살게 된. 네. 그 지금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뭘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그 초월이라는 단어, 아까 리스크를 초월하는 단어에선 두 가지를 노력을 하는데요. 하나는 회사를 저는 이제는 포트폴리오 워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일도 그렇지만은 다양한 회사들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배달 그 물류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으면은 그 회사와 그 미디어적인 부분을 잘하는 회사 안에서 또 브랜드가 있으면은 이 세 개 회사를 연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저는 그 회사에 뭐 단순하게 자문 그게 아니라 C레벨로도 들어가요. C 뭐 FO도 될 수 있고. CFO도 될 수 있고, 물론 이제 다 같이 계약서로 이제 협약을 맺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게 용인된 상황에서 하게 되는데 예전처럼 한 회사에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대기업 40년 누구누구 회장의 남자 뭐 이런 게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팔 뭐 예, 오른팔 왼팔 뭐 하던 시대가 복심 사라졌다. 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여러 회사에 관여를 하면서 그 회사의 C레벨이 되는 게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네. 하여튼 오늘 저희도 세바 씨도 약간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금융, 경제 우리가 이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인데 이것도 되게 인문학적인 것과 연관 지어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이 그런 시도를 이미 한 거네요. 결국은 C의 유전자, 뭐 기업의 경영의 관점에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되고 어떻게 그 역량을 획득해 나가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고 결국은 결론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 맞습니다.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보시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 기간이 있겠습니다만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